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 FOMC도 끝났고 여러 일정들이 좀 끝났는데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별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횡보의 모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29,000대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200선이죠. 99일선이요. 99일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제 하락이 나옴과 동시에 지금 오늘의 봉은 이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뚫으려면 다시금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가주는 모습이 좋은 건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얘가 한 번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28,000대를 보셔야 되는 건데요. 28,000 초반이나 이런 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한번 더 떨어지면 그때는 아마 좀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200선이죠. 여기까지는 좀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잡코인들 말고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는 별 반응이 없는데 이런 애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시드를 들어가면은 요 스톰엑스처럼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일정 부분 소액 정도로만 단타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뭐 많은 시드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동성이 지금 많이 말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 저번에도 요번이죠. 요번에도 안 할 거라고 봤는데 뭐 어쨌든 0.25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항상 이 동결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동결에서 인하로 바뀌는 이 변곡 지점이 뭐다? 이제 침체가 오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결 기간에 자산시장이 반등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렸다라고 하는 건 기간상으로 인하가 시작되는 시간이 한 달 미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가 동결이 한 번 됐다가 또 올랐다가 또 이렇게 동결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지금 우리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얘가 이러한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요 라인을 다시 한번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지점을 다시 한번 깨서 뭐 96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 2024년이 나와 있죠. 그렇다는 건 2023년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늦었을 경우에는 2024년에 상반기 정도가 되면 아마 자산시장이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슬슬 금리 인하를 마무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침체가 돼서 이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만 되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기 침체 이벤트라는 것과 맞물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달러의 수요가 이제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건 이제 아마 신흥국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엔화 역시도 지금 이제 YCC를 뭐 끊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슬슬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점점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상단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렇다는 건 달러 인덱스는 당분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면 얘가 이제 기록적으로 높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사이클이 예전보다 좀 더 빨라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반등하는 게 엄청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흥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주가지수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비트코인도 역시 뭐 얘만 반등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먼저 선행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코인도 결국은 따라가거나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지만 좀 참으면 더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 가든 뭐 그냥 가든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좀 버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때도 그렇고 올릴 때 보면 항상 2달 뺀 거를 뭐 일주일 만에 올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뺄 때는 천천히 이렇게 빼지만 결국 한번 방향을 정해서 올리는 지점이 되면 굉장히 급하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지점에 닿으면 이렇게 높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최저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5,000대 닿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요때도 요때지만 이때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오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구간이 한 번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 구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4만에서 5만 정도까지 간 다음에 지금 구간 정도로 3만 달러대로 다시 떨어진다면 그럼 이제 이때 차트랑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그 지점을 아직 닿은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도지를 보면 비트코인이 뭔가 좀 선반영을 하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시작을 하고 얘도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뚫은 다음에 버티고 있는 걸 봤을 때 도지도 지금 뚫었기 때문에 도지도 뭔가 트위터의 그 X로 변화가 되는 그 시점에서 뭔가 또 특수한 효과를 받지 않을까, 또 일론 머스크 바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지도 좀 눌리면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코인이라고 봅니다. 자, 또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베이스와 피크 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난 시즌의 저점과 고점, 그러니까 베이스 주요 지지선과 고점인데요. 지금 이 초록색 화살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여기를 넘으면 31K를 다시 넘게 되면 그때는 68K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5만 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4만 달러라든지 이런 가격대는 갈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68K까지 가면 그때는 또 얼만큼의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신고점을 가는 그런 형태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2025년이 아니고 2023년이나 연말이죠. 이때는 아니면 2024년에 상반기에 고점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2025년에 간다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25년에 고점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 웨일이 축적하는 거, 고래가 지금 축적하고 있는 걸 보면요 2019년의 장세랑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2019년은 이게 올라가는 동안 고래가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고래가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2020년에 블랙스완 이후에 리커버리 하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차트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2019년이라기보다는 2020년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과 비슷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 2020년 이후의 사이클이 더 우리에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제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영상에서 간간히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월드코인을 통해서 지금 이걸 실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홍채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맡기잖아요. 지금은 뭐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 홍채로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면인식하고 홍채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보안은, 그리고 사생활 이런 거는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이제 사생활에 대한 익명성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식민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월드코인에 홍채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 홍채 데이터베이스가 이 샘 알트만에게 다 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를 털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코인은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미 많은 분들이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예전에 알았는데 굳이 영상에서 소개하지도 않고 저도 등록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CBDC가 나오면 결국 이러한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홍채를 굳이 지금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그 테스트를 하는 그 실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하자 이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 열리죠. 토큰 증권의 시장이 문이 열린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된다. 결국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암호화폐와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구분된다. 결국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STO랑 뭐 RWA를 하겠다, 그냥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저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된다는 거는 예전부터 엄청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나 이 시장이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말로만 암호화폐랑 다르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핵심 기술을 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코인들이 지금 결국은 나중에 되면, 물론 잡코인들은 위험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은 살아남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뭐 많이 더워졌습니다. 무더위에 많이 조심하시고요. 휴가도 이제 휴가철인 것 같은데 휴가도 좀 다녀오시고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 지루한 행보도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잡코인 이런 거에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좀 쉬엄쉬엄 하면서 체력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영상을 찍을 만한 게 없어서 좀 쉬엄쉬엄 이번에 좀 쉬어가긴 했는데 다시 이렇게 좀 쉬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버닝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많이 쉬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